사실 오늘 이제 시작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이오제네시스,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처음하고 끝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마이크로 RNA는 자, 뭐에 의해서 전사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RNA가 아니고 RNA 폴 2에 의해서 전사가 되죠. 이렇게 전사가 돼요. 이 형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런 형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을 primary transcript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자로 이제 마이크로 RNA가 부르는데, 이것이 중간에 이제 헤어핀을 만들게 되잖아요. 헤어핀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뭐 억지로 그리자면 이러한 형태의 헤어핀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가 잘려서 요 가운데에 머추어한 형태의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지는데, 잘릴 때 이제 두 개의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다른 강의에서 배웠을지도 모르지만 드로샤하고 다이서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서 이것을 이제 자르게 돼요. 이게 이제 애니멀 시스템에서는 이 두 개의 효소가 이제 작용을 하고요. 플랜트에서는 이거를 같은 효소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원전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제가 항상 이 원래 논문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 생명과학도가 생명의 흐름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화입니다. 그죠? 진화라는 어떤 개념인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다윈의 종의 기원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원전을 읽는 것은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기서 알려진 어떤 내용만 계속 빼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원래의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애니멀 시스템에서는 드로샤하고 다이서라고 하는 것이 이걸 자르는 거를 따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텐데, 이 각각이 자르는 내용이 다른데, 이제 드로샤는 밑에를 자를 거고요. 다이서는 위를 자를 건데, 이 하는 일을 플랜트에서는 다이서-like이라고 하는, 줄여서 DCL이라고 하는 DCL1이 그 일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플랜트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자, 원래 원전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에서 헤어핀이 만들어지고요. 헤어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헤어핀을 두 개의 RNA를 자르는 효소, RNase가 자르게 되는데, 아래쪽 부분은 오늘 배울 드로샤가 자를 거고요. 위쪽 약간의 룹이 있는 이 부분은 다이서가 자를 겁니다. 자를 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몸 안에도 잘려지고 있을 거예요.
잘려지고 있는데, 사실 먼저 밝혀진 것은 요게 먼저 밝혀졌어요. 요게 다이서가 이게 먼저 밝혀지고, 당시에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밝혀졌고, 이제 오늘 공부할 이 2003년 이 네이처의 김빈내리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한 이 논문에 의해서 이 아래쪽 요 부분, 요게 드로샤라고 하는 RNA를 자르는 효소에 의해서 잘린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 처음에 프라이머리 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헤어핀 형태로 자기가 자동으로 프리 에너지가 이제 이게 안정된 상태니 그렇게 바뀐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잘리고 나면 이런 형태의 프리커서가 만들어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PRE 마이크로RNA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가 이렇게 잘리게 되면, 이렇게 잘리게 되면 뭐에 의해서? 다이서에 의해서 잘리게 되면 이 듀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듀플렉스는 마이크로 RNA 하고 마이크로 RNA 스타라고 하는 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한쪽 스트랜드만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분해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내용은 이 부분, 프라이머리 폼에서 이 프리커서 폼으로 가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폼에서 프리커서 폼으로 갈 때 필요한 효소가 이 드로샤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스텝 바이 스텝 프라이머리 폼에서 프리커서 폼이 되고, 이게 나중에 머추어 폼이 되게 되는데, 요 사이 요 과정을 매개하는 것은 무슨 요소다? 이제 오늘 배울 여기서 드로샤가 작용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이서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할 겁니다. 스텝상으로는 드로샤가 먼저 작용을 하고 다이서가 나중에 작용을 하는데, 사실 논문이 밝혀진 것은 다이서가 먼저 밝혀졌어요. 순서상으로 보면 다이서가 먼저 학계에 알려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드로샤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순서대로 이 프로세스의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드로샤를 먼저 배우는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이서를 공부할 시기가 되면 다이서의 논문이 드로샤 거보다 먼저 나온 걸 알 수 있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도순으로 보면 다이서가 먼저 밝혀졌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순차적으로 프로세싱에 순차적으로 배우다 보면 이제 드로샤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배울 내용의 기본적인 근간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폼, 즉 이것은 이제 폴트에 의해서 전사되는 최초의 트랜스크립트에서 프리커서 폼으로 가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로 가도록 해주는 여기를 자르는 녀석, 여기를 자르는 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2003년에 이제 네이처에 이제 발간이 됐고요. 당시에 이제 그 마이크로RNA가 이제 핫필드로 떠오른 이후에 이 김빈내리 교수님께서 많은 발견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요분이 저번에 우리 폴2도 요분 페이퍼였죠? 폴2 페이퍼도. 그래서 요분이 했던 일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피겨 1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피겨 1에는 일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인비트로 상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튜브 안에서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마이크로 RNA를 인위적으로 합성을 했어요. 뭐 돈만 주면 만들어 주니까, 돈을 주면 한 베이스당 얼마씩 주면 만들어 주거든요. 만들었어.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제 싱글 스트랜드로 합성을 해달라고 만들었고, 그냥 그 싱글 스트랜드를 가만 내버려 두면 자기 안에서 이런 이제 그 매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어핀 형태로 바뀌게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러한 긴 형태로 RNA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RNA를 튜브 안에 넣어놓고 어떤 버퍼 같은 데 섞어 놓으면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페어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 여기 위쪽으로 올라오고 요놈 양쪽이 이렇게 페어링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 이제 안 보이겠는데 이거. 이런 형태의 이제 헤어핀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 양반들이 이제 했던 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요 그림을 이제 보여준 이유는 뭐냐? 요 정도의 사이즈의 인위적으로 합성한 RNA를 갖고 향후 실험을 진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프라이머리 폼이 이렇게 길게 있고, 거기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헤어핀이 만들어지고 여전히 이렇게 긴 트랜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거를 다 만들어서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약 한 70몇 개 정도의 것만, 요쪽 부분만 해당하는 것만 따로 합성을 해서 연구를 해도 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더라라는 의미에서 요 그림을 일단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개나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몇 개인가 그래요. 세워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것을 만들어 놓고 이때부터 요걸 대상으로 인비트로 실험을 쭉 해도 우리가 이 프로세싱의 모든 단계를 들여다볼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 앞에 거나 뒤에 우리가 이제 폴리에이가 붙고 뭐 앞에 캡이 붙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거 앞에 뒤에 거 필요 없어도 요 부분만 따로 합성을 해서 연구를 해도 충분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마이크로 RNA 몇 번? 몇 번인가요? 30번이죠. 요 사인은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죠? 이거는 무슨 사인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스타는 반대편 머추어 마이크로 RNA의 상보적인 서열이고요. 얘는 쓰입니까? 얘는 분해돼서 없어질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머추어한 폼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듀플렉스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 타겟 사이트에 가서 붙는 거는 한쪽만 쓰이니까 나머지 것 반대편 요거는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스타라고 붙이는데, 그래서 마이크로 RNA 30번 A 그리고 30번 A의 스타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봅시다. 요것들. 자, 이 실험의 로직은 뭐냐면 이러한 형태의 RNA를 합성을 하고요. 네? 합성을 했는데 여러분 A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헤어핀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매치하는 건 아니죠. 네? 중간중간에 한두 베이스씩 틀린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내추럴하게 이렇게 헤어핀을 이렇게 만드는데 헤어핀 안에 있는 것들이 100% 매치는 아니에요. 약간 한두 개씩 틀려. 그리고 이쪽도 많이 틀려요.
여기는 비교적 좀 잘 봤는데 여기 이제 룹이 있고 여기 틀리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배우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요 두 개 화살표가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 의해서 이 시퀀싱을 해봤어요. 프리커서를 이제 시퀀싱을 해봤어. 오케이? 프리커서를 시퀀싱 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프리커서를 누가 만드느냐는 얘기지. 그죠? 누가 만드느냐는 얘기인데 누가 만드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떤 식으로 잘리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리는가를 봤더니 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한쪽이 약간 더 길어. 두 베이스가 더 길었어요. 여기 보시면 얘는 여기서 끝났고요. 얘는 화살표가 요거보다 두 베이스 더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커서가 만들어질 때 누가 프리커서를 만드는지는 몰랐지만 프리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게 3'에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버행이 생긴 것은 알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손가락 이렇게 보면 검지가 길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길었어, 한쪽이. 몇 뉴클레오타이드가 길었냐? 두 개가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게 아니라 이렇게 끝이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 3' 쪽이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핀은 이런 형태로 여기 두 개가 더 길었다. 그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분들이 하신 어프로치를 따라가 봅시다. 이분들은 이제 뮤테제네시스를 실시했어요. 지금 보면 이 헤어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가 이렇게는 그렸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안 맞는 부분을 없애보기도 하고 더 안 맞게도 해보고 안 맞는 부분을 벌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미스매치된 부분의 형태를 변형을 시켜봤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봅시다. 요거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 자, 요거 M1부터 M6까지가 뮤테이션 된 6가지 버전입니다. M1부터 M6까지를 6개를 뮤테이션을 시켰어요. 자, M1부터 봅시다. M1은 어디가 뮤테이션 됐냐면, 여러분 그 핸드아웃에 자세히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밑줄 친 게 나와요. 제가 이제 손으로 표시할게요. 요 부분이 뮤테이션 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M1은 프리커서의 맨 아래쪽에 있는 벌지, 미스매치가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없앴어요. M1은 프리커서의 아래쪽의 미스매치, 미스매치 한 개가 있는데 이것을 없앴습니다. 즉 매치된 걸로 바꿨다는 얘기죠. 아니, 미스매치가 아니라 매치된 걸로 바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본래 노멀한 마이크로 안의 30번은 A하고 C였잖아요. A가 A, C여서 미스매치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A를 G로 바꿨어요. G로 바꿔서 AC를 GC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C라고 미스매치가 하나 일어나서 여기서 멀지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미로 그렇게 쭉 페어링을 하다가 거기 AC가 있으니까 그 서로는 페어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뽁 튀어나온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페어링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AC 때문에 이렇게 뽁 벌어진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버블 같이 벌어진 부분이 생기는데 이 A를 G로 바꿔버림으로써 이러한 벌지를 없애고 그냥 페어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버전입니다. M1은 이 클리비지 사이트, 그러니까 프리커서에 생기는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요 벌지를 없앴어요. 자, M2로 갑시다. M2는 여기에 있는데 M2는 어디 있냐면 mature form 쪽을 보시면 여기 이 mature form이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밑줄 친 부분에 UC가 상대편에는 없죠. 네? UC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어링을 이렇게 하고 M2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녀석은 이런 식으로 여기 UC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페어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둘이 이제 페어링을 잘 하고 있다가 이쪽 UC에 해당하는 놈이 반대편에는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셀 안에서 이런 형태로 뭐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베이스가 이렇게 ปุ๊ 삐져나와 있는 형태가 돼요. 야, 성훈아 이해했냐? 오케이. 그래서 그 UC 두 개를 없앴어요. M2에서는 이 UC 두 개를 없애서 요 삐져나와 있는 요 두 개를 요거를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페어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페어링을 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mature form 안에 있는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미스매치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M2입니다. M2. 자, M3를 봅시다. M3는 어디를 바꿨냐면 M3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잘리는 부분,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잘리는 부분 밑에 바로 밑에 하나 미스매치가 있지만 그 밑에도 미스매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M3는 잘리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 바로 밑에 하나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밑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요 바로 위에 거는 요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요것만 요놈의 미스매치를 없앴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볼록 두 개의 미스매치가 있는데, 요 아래쪽 요놈의 미스매치를 없애서 펴버린 거죠. 이렇게 폈다기보다는 페어링을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M3입니다. M4는 아까 말했던 그 똑같은 자리, 여기 M3에서 그 M3가 지금 요 자리잖아요. 요거 요 자리인데 이거를 없앴잖아요. 이거 M3는. M4에서는 여기서 이쪽 부분, 페어링이 일어나는 부분을 언페어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그 벌지를 더 벌려버렸어요. 그래서 M4의 경우에는 페어링을 안 되도록 더 만들어서 더 벌렸어요. M4는 이렇게 이제 잘리는 부분 밑에 벌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뒤에 거 벌지를 더 크게 벌렸어요. 더 안 맞도록. 여기를 벌지를 더 크게,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더 많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M5는 어떻게 했냐? M5는 여기 이제 보세요. 요 화살표가 잘리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 잘리는 거에 바로 아래에 벌지가 하나 있고 그좀 아래 벌지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개를 터버렸어요. 조그만 벌지가 두 개가 있는 거를 큰 벌지 하나로 만들었어. M5는 여기 이렇게 잘리는 부분에 벌지가 이렇게 꼭꼭 두 개가 있는 것을 이거를 커다랗게 하나로 이런 식으로 크게 오픈을 만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M6. M6는 이 무테이션 자리를 보시면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M6의 뮤테이션을 보시면 벌지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페어링 된 시퀀스만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 이 보시면 이 위쪽 거하고 노멀한 형태하고 M6하고는 벌지의 위치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M6는 여기다 그립시다. M6는 이렇게 벌지가 두 개 뽁뽁 잘리는 자리에 바로 밑에 이렇게 벌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벌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게 페어링을 하고 있던 요 나머지 시퀀스들 있잖아요. 요 부분을 바꿨어. 바꿨으니까 시퀀스는 다른데 페어링은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만 봅시다. 여기 보시면 본래 이 자리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요거 정상적인 거에서는 CG가 상대편이 이제 GU로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페어링을 하고 있는데 이 시퀀스를 CG를 뭐로 바꿨냐? UA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반대편도 바꿨어. 그러니까 여전히 페어링은 하고 있는 거예요. 페어링은 하면 하나 그냥 벌지의 스트럭처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벌지의 위치나 크기나 똑같고 그냥 페어링한 시퀀스만 바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6개의 서로 다른 뮤테이션 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요 실험을 이제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한 것이냐? 마이너스는 셀 리스트렉트를 안 넣은 거고요. 플러스는 셀 리스트렉트를 넣었어요.
셀 익스트랙트라는 거 이제 그 안에 그 프로세싱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셀을 갈았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밴드는 두 개예요. 요거랑 요 아래 거. 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보셔야 돼요. 아래 거는 요것은 뭐냐? 요것은 머추어 폼입니다. 그러니까 1 뉴클레오타이드나 22 뉴클레오타이드 정도 해당하는 머추어 폼이고요. 위에 거 요것은 뭐냐? 이것이 프리커서 폼이에요. 프리커서 폼이라는 것은 요 긴 거에서 지금 제가 손으로 가르치는 이 긴 거에서 요렇게 화살표로 잘라졌을 때 만들어지는 프로덕트가 바로 요 밴드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걸 집어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인위적으로 합성한 걸 집어넣어줬잖아요. 여기서 누군가가 요렇게 자르면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요 사이즈의 밴드입니다. 요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위에 거는 무슨 폼을 대신해서 넣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니까 그걸 대신해서 짧게 만들어서 넣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프라이머리 폼을 대신해서 넣어준 거고요. 프라이머리 폼에서 첫 번 프로세싱, 첫 번에 드로샤가 자르고 나면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는 여기 화살표로 표시한 이 부분이 잘려지게 되고 잘려지고 나면 만들어지는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예요. 여기. 요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6개의 뮤테이션 된 버전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뮤테이션 된 효과가 드로샤의 액티비티를 방해를 하면 여기 밴드가 안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요 밴드가 여기가 잘려지고 나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폼인데 여기를 누가 자른다고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드로샤가 자르는데 이 주변을 막 뮤테이션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어떤 뮤테이션 때문에 드로샤가 못 자른다면 이걸 못 자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이 폼, 우리가 소위 프리커서라고 얘기한 이 폼이 안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안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밴드가, 여기에 있는 프리커서의 밴드가 안 생겨.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얘기합시다. 지금 집어넣어 준 것은 인위적으로 합성한 프라이머리 폼에 해당하는 이걸 집어넣어 줬고요. 여기서 프리커서 이것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뮤테이션을 막 집어넣어 봤어요. 뮤테이션을 이것저것 집어넣어 봤어. 집어넣어서 셀 리스트릭트를 집어넣어 주고 이 형태가 프리커서 폼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를 지금 보고 있죠. 그 밴드가 이쪽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뮤테이션 된 걸 따라가 봅시다. M1 셀 리스트릭트를 넣어줬어요. 안 넣어주면 당연히 프로세싱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큰 밴드가 그냥 남아있을 것이고요. 넣어줬어. M1이 무슨 뮤테이션입니까? 아니, 이것부터 합시다. 정상적인 상황. 정상적인 마이크로 RNA 30번 A를 넣어줬더니 셀 리스트렉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밴드가 안 나타났어요. 뭐 당연히 프로세싱이 안 일어났겠죠. 근데 이제 셀 리스트렉트를 넣어줬어. 그랬더니 밴드가 나왔어요. 즉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걸 넣어줬더니 여기가 이렇게 잘렸다는 얘기야. 잘렸어요. 밴드가 나왔어. 오케이. 내가 합성한 그것은 잘 이제 튜브 안에서 잘 워킹을 해. 자, 뮤테이션 된 거 첫 번째 거. M1. 밴드가 있습니까? 셀 리스트렉트 넣어줬을 때 있어요? 있죠. M1은 뭘 뮤테이션 시킨 겁니까? 클리비지 사이트라고 생각되는 거에 바로 아래에 있는 벌지를 없앴어요. 네? 그런데 밴드가 생겼어. 있어. 자, 그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봄이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니? 그쵸. 그 효소가 자르는데 그 뮤테이션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자리, 클리비지 사이트가 일어나는 그 자리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자리를 뮤테이션 시켜도, 그러니까 벌지를 없앴어요, 지금. M1에서는 벌지를 없앴는데 그 없앤 것은 드로샤가 가서 자르는, 뭐 지금은 드로샤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효소가 가서 자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M2를 봅시다. M2는 셀 리스트렉트를 집어넣어줬을 때 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타났어요. 자, 그럼 M2는 어떤 뮤테이션입니까? M2는 머추어된 폼에 있는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벌지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머추어 폼 쪽에 어떤 이렇게 좀 뭔가 삐딱하게 어긋난 게 있는데 그걸 없앴어. 없앴는데도 잘 잘려요. 잘 잘려. 그러면 어떤 효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드로샤라고 배우겠지만 그 드로샤가 자르는 데는 M2의 뮤테이션은 어떤가요? 영향이 없죠. 네? 머추어 쪽의 시퀀스를 바꿔도 별 변화가 없어요. 잘 잘려. M3를 봅시다. M3 밴드가 있습니까? 있죠. 여기 있어요. M3 밴드 있어요. M3는 무슨 뮤테이션입니까? M3는 벌지가 두 개가 있는데 잘리는 쪽 두 개, 아래쪽에 두 개가 있는데 그쪽에 아래쪽 요 아래쪽 벌지를 없앴어요. 그런데 잘 잘려.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는 M4, M5입니다. M4. 이제 우리가 요 두 개를 이제 설명할 때가 왔어요. 밴드가 없죠? 네? 없어요. M4도 없고 M5도 없어요. 자, 그럼 M4하고 M5에서는 그 밴드가 안 나타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라야 될 것을 그 뮤테이션 때문에 못 잘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르는 데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내는 어떤 뮤테이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M4의 뮤테이션은 뭔가 봅시다. M4는 뭡니까? M4의 뮤테이션은 벌지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래쪽 벌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더 크게 만들었어요. M5는 벌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었어, 벌지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잘리는 자리, 제가 이렇게 좀 과장되게 그려봅시다. 여기에 벌지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쪽에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거나 아니면 아래쪽을 더 크게 벌리거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르는 거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쪽, 여기다 뮤테이션 시키든 뭐 요거 하나를 뭐 페어링을 없애든 이쪽 페어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부분의 시퀀스를 바꾸던 그런 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이 M6를 보시면 M6는 밴드가 잘 나오죠. 네? 나오고 있어요. M6는 뭘 바꿨냐? 벌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페어링 하는 쪽의 시퀀스만 바꿨어요. 그럼 페어링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벌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페어링된 시퀀스 내부를 바꾸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페어링만 되고 있으면 자르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은 뮤테이션을 시켜놓고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를 지금 봤잖아요. 그럼 못 자르게 만드는 효과는 어디서 발견이 됐냐? 1. 두 벌지 중에 아래쪽 벌지를 더 크게 만들든지 아니면 두 벌지를 하나로 합쳐서 커다랗게 만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효소가 못 자르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여기다 정리를 해봅시다. 잘리는 자리에 이렇게 벌지가 있는데 이놈을 이렇게 크게 늘리거나 아니면 요 두 개를 이렇게 합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이 부분을 못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어떤 효소, 우리가 이제 이미 드로샤라고 알고 있는 이 효소가 자르는 데는 어디가 중요합니까? 잘리는 자리로부터 머추어 쪽, 저쪽 루프 쪽이 중요한가요? 아래쪽이 중요한가요? 아래쪽이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루프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스템이 이렇게 이 팔뚝에 해당하는 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자리가 있고 잘리는 자리 아래쪽, 이 아래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프라이머리 폼이 있고 이게 이렇게 헤어핀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른다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자른다고 그랬는데, 이 자를 때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 요쪽 부위라는 거. 이 위에 이런 부위가 아니라, 잘리는 자리에 약간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루비 있고, 스템이 있는데, 스템 밑에 이러한 스템 밑에 이렇게 두 개의 벌지가 있고요. 요 자리에서 이렇게 잘리는데 이 벌지의 위치가 또는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더 커지면 못 자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겨 1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피겨 1의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누군가가 벡터 X가 아직은 모르는 X가 자르길 자르는데 자를 때 중요한 것은 스템 스트럭처가 아니라 잘리는 부분의 약간 아래쪽에 있는 클리비지가 일어나는 클리비지 사이트의 약간 아래쪽의 이 벌지 스트럭처
이것이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 잘리는 부분의 약간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 요 시퀀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피겨 2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제 배울 내용은 드디어 드로샤가 등장을 해요. 드로샤가 등장을 하는데, 프리커서에 잘리는 게 이제 내 손가락 모양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나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부분이 길다고 그랬어요? 3'이 몇 개?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긴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3'의 오버행, 길게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보시면 이 주변에, 잘리는 자리 주변에 더블 스트랜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방금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M5를 보시면 더블 스트랜드를 없애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안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리는 자리, 주변에 더블 스트랜드 RNA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자, 1.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버행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 이 오버행이 있도록 잘리더라. 2. 잘리는 자리 주변에 더블 스트랜드 RNA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더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오버행이 있어야 되고 더블 스트랜드 RNA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양반들이 이 2가지의 클루를 가지고 문헌을 조사했어요. 문헌 조사는 이제 아주 중요하죠. 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효소를 발견을 하게 돼요. 자, 어떤 효소냐? 일단 얘가 어떤 핵산을 자릅니까? 뭘 잘랐니? RNA를 잘랐지. 그러니까 RNA를 자르는 효소, 네? RNase 중에 잘리고 남더니 2개의 오버행이 있어야 되고 더블 스트랜드 RNA를 자르는 효소이면서도 RNA를 자르는 효소, RNase 효소를 골라봤더니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RNase 3 패밀리에 해당이 됐대요. RNase 3 패밀리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는 3개의 패밀리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 3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휴먼에서는 RNase 3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3개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가 L44가 있고, 두 번째가 아까 열심히 나왔던 요놈, 그리고 요놈이 있었대요. 자, 휴먼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럼 이제 뭐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특별히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뭐였었냐면 얘는 그 pre-rRNA를 절단을 했었고요. 이 라이보소멀 RNA 프로세싱에 관련을 하고 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얘가 어디 있었냐? 핵에서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핵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 RNA 프로세싱을 보면은, 자, 이거를 핵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세포질이야. 그러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여기서 일어나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폴 2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놈이 뭐라고 그랬냐? 얘는 프라이머리 폼이잖아. 그러면 프라이머리 폼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프라이머리 폼, 프리커서 폼, 머처 폼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다 배웠지만 이제는 위치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 위치 관점, 세포 내 위치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머리 폼은 핵 안에 있어요. 응? 핵 안에 있어. 프리커서는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프리커서는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면 양쪽에서 다 발견돼요. 무슨 얘기냐? 이 프라이머리 폼에서 요것이 만들어지는 게 핵 안에서 만들어지고, 네? 핵 안에서 만들어지고, 잘리는 거, 오늘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잘리는 것조차도 핵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핵에서 일어나서 요놈, 잘리고 남은 이놈이 뭐예요? 요놈이 프리커서 폼인데 이게 핵 밖으로 나와요. 요게 핵 밖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리는 것이 이제 다른 이제 이 자리에서 하는데 일단 그럼 이제 요거는 이렇게 빼고, 자 일단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요것만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해봅시다. 요것만 집중해서 보면 이렇게 잘리는 게 핵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효소도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핵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봤을 때 이놈이 꽤 괜찮은 캔디데이트였어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잘 맞아.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오버행도 만들고 더블 스트랜드 RNA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걔가 이미 다른 RNA의 프로세싱에도 관여한다는 보고도 있었고, 게다가 걔가 핵에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 프라이머리 폼에서 프리커서 폼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충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놈이 RNase3 패밀리 중에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바로 요 스텝, 프라이머리 폼에서 프리커서 폼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을 매개하는 어떤 중요한 녀석, 아주 강한 스트롱한 캔디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피겨 2 실험을 하게 됩니다. 피겨 2는 IP 실험이에요. IP는 우리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죠? immunoprecipitation. 자, immunoprecipitation 실험인데, 자,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 지금 어떤 엔자임이 중요한 캔디데이트라고 그랬어요? 드로샤가 지금 중요한 캔디데이트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했던 어프로치는 뭐냐면, 드로샤를, 이놈이 정말 중요하다면, 얘만 가라앉히면, 그러니까 프리시피테이션을 시키면, 얘가 중요한 녀석이라면 얘한테 프리커서 폼이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가 뭔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면 이게 이 프라이머리 폼에 붙어가지고 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폼에 붙어 있는 형태로 떨어질 것이다.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겨 2에 해당하는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자,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요 그림만 한번 봅시다. 요 왼쪽 그림부터. 여기서 요 레인 1번하고 2번.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본 거랑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토탈 익스트랙트를 넣어주고 프로세싱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봤던 밴드가 나왔죠. 네?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셀 익스트랙트니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겠지. 온통 뭔가 프로틴들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그거 말고 요거는 드로샤만 엔티바디로 떨어뜨려서 드로샤만 엔티바디로 침전을 시켜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드로샤가 있고 여기 엔티바디가 이렇게 붙어서 떨어졌는데 이놈이 이 드로샤가 프로세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 프로틴에 프리커서 폼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봤더니 이런 밴드가 나타났어요. 게다가 훨씬 진하게 나타났죠. 셀 익스트랙트를 넣은 것보다 훨씬 진하게 나타났어. 그게 무슨 얘기냐? 드로샤만 떨어뜨렸더니 그 안에 요 밴드가 나타났다는 것은 드로샤가 프로세싱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추정이 가능하죠. 자, 이제는 조금 더 스페시픽한 실험을 했어요. 아까는 셀 익스트랙트에서 드로샤하고 셀 익스트랙트를 썼는데 요 오른쪽 요 실험 여기에서는 진짜로 드로샤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요 막 컨트롤하고 두 개를 비교했어요. 자, 왼쪽 그림에서는 셀 익스트랙트를 넣으니까 이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온갖 프로틴들이 다 들어있으니 프로세싱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오른쪽 요 두 개 여기에서는 이 막에서는 프로세싱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밴드가 없고요. 이 드로샤만 침전시킨 곳에서는 이렇게 밴드가 잘 나타났어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시간이 지금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봅시다. 1번 피규어에서는 어떤 뮤테이션을 도입을 했더니 어느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떤 RN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추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추정의 대상에 나왔던 것이 뭐였습니까? 드로샤였죠. 그럼 드로샤를 갖고 드로샤만 떨어뜨렸을 때 드로샤를 침전을 시켰을 때 드로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프로세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드로샤가 떨어졌을 때 걔가 물고 있는 것도 같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걔가 물고 있는 게 뭡니까? 프리커서 폼이 같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훈아,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래그 I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드로샤가 엔티바디가 당시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드로샤 뒤에다가 플래그라고 하는 프로틴을 하나 붙여주고요. 이 플래그에 붙는 엔티바디를 집어넣어서 이 플래그는 이제 그 휴먼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엔티바디는 플래그 엔티바디는 다른 어떤 프로틴도 휴먼 프로틴하고 결합을 안 해요. 오로지 플래그하고만 해. 그래서 드로샤하고 플래그를 결합을 시켜놓고 플래그 엔티바디를 붙여주면 이 플래그 엔티바디는 여기에 플래그에 결합을 해서 얘를 떨어뜨리게 돼요. 무거우니까 침전이 돼. 그래서 이 플래그 IP를 하게 되면 플래그를 달고 있는 프로틴이 떨어지겠어요. 침전이 돼. 플래그를 달고 있는 프로틴이 침전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 이 경우에서는 어떤 프로틴이 떨어집니까? 드로샤가 떨어져요. 드로샤 뒤에 플래그를 달아놨으니까. 드로샤가 떨어지는데 드로샤를 떨어뜨린 것까지는 좋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드로샤하고 프리커서가 같이 떨어지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면 드로샤가 뭐랑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프리커서 폼하고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시면 마이크로안의 30번, 우리가 계속 오늘 타겟으로 잡고 있는 30번도 보면 드로샤를 갖고 침전을 시켰을 때 이렇게 밴드가 나오고요.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 뭐 렛7이나 또는 뭐 마이크로안 15번 또는 뭐 23부터 24까지의 클러스터, 이거를 갖고 다 똑같은 실험을 해봐도 이렇게 밴드가 잘 나와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 드로샤를 떨어뜨리면 마이크로안의 30번 말고 다른 것들도 다 잘 떨어져. 잘 나와요. 프리커서 폼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드로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너럴한 이 프라이머리에서 프리커서로 가는 이 과정을 컨트롤하는, 거기를 매개하는 녀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너럴하게 어떤 특정한 마이크로RNA에만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제너럴하게. 그래서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피겨 1에서는 인위적으로 RNA를 하나 합성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인비트로에서 인비보 상황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이제 이 짧은 RNA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갖가지 뮤테이션을 도입한 다음에 프리커서의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M1번부터 6번까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M1번부터 3번까지는 뮤테이션을 도입을 해봐도 이 밴드가 잘 나와. 그러니까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뮤테이션은 효과가 없어. 그러나 M4하고 M5, 즉 클리비지가 일어나는 자리 뒤쪽에, 약간 아래쪽에 있는 쪽에 벌지를 크게 만들어주든지 하여간 그 스트럭처를 변화를 시켜줬더니 여기에 밴드가 없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 잘리는 자리 아래쪽에 있는 이 시퀀스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기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추정을 해봤더니
RNase 3 패밀리 중에 드로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었는데 그놈이 중요한 어떤 캔디데이트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실험으로는 이제 IP 실험을 했죠. 드로샤가 정말 중요하다면, 프로세싱 하는데 중요하다면 드로샤를 떨어뜨렸을 때, 침전을 시켰을 때 프리커서 폼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 IP 실험을 했어요. 했더니 드로샤를 침전을 시키면 마이크로 RNA 30번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이크로 RNA들 렛7이나 뭐 15번, 뭐 23번 이런 것들도 다 프리커서도 같이 디텍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샤는 마이크로 RNA 30번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하게 프라이머리 폼에서 프리커서 폼으로 가는 과정을 자르는, 그래서 프리커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 명반들이 이제 피겨 2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돼요. 물론 뭐 피겨 3, 4 뭐 뒤에 더 가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